떠오르는 연예계 스타들이 소속사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타와 소속사 간의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좀 빛을 보나 기대했던 팬들은 소송으로 얼룩진 스타와 소속사의 다툼을 씁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까지 별다른 방송 활동이 없었던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며 팬들을 큰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바로 미스트롯2에 대학생부로 참가하며 얼굴을 알렸던 미국 출신 가수 마리아입니다. 사실 그동안 마리아의 근황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이었다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대체 마리아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마리아가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공황장애가 심해졌다. 기자갱신 문제가 생겼다. 전 소속사와 문제가 있다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종종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고 얼마 전 자작곡 거시기 한 해를 발표하며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가 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마리아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확인에 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며 마리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리아는 2021년 3월 1일자로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후 골 때리는 그녀들, 가요 무대, 내 따라자, 대한외국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지난 2022년 2월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마리아 측은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졌다 라며 내용 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발했는데요. 마리아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모욕적 언사, 통상 수준보다 낮은 행사비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마리아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명백히 소속사 쪽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마리아와 소속사 각각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 측은 소속사 대표가 몰래 신원 불상에 20대 남성 3명에게 주거지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거지에 들어가 청소하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2021년 5월 TV조선 예능 와일드카드 쓰는 남자 촬영을 위해 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른 스케줄로 집을 비운 마리아를 대신해 방송 활동을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촬영을 위해 마리아가 거주 중이던 주거지를 급히 청소 및 정리해야만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때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을 통해 마리아와 친분이 있던 사람과 지인들을 섭외했고 마리아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고 하는데요. 청소 후에는 마리아에게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사생활을 존중 및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 측은 지난 2022년 2월 소속사 대표가 기존 매니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동의 없이 소속사 다른 직원에게 주거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전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소속사 측은 이전 매니저는 연예 매니지먼트업에 종사한 적 없는 마리아의 남자친구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니저 업무를 맡겼으나 매니저는 기본적인 매니저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역량 부족 및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지원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매니저를 선임하면서 기존의 소속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담당 아티스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티스트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마리아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매니저였었다라는 사생활까지 거론되게 된 것인데요. 마리아 측은 또한 2021년 8월께 소속사 대표가 편곡자와 통화하던 중 편곡자에게 마리아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마리아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작업한 결과물을 마리아의 연예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수준보다 행사비를 낮췄다는 마리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반박했는데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공연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대표는 친분 관계를 통해서라도 마리아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은 비용에 해당할지라도 공연 계약을 체결해 마리아의 무대 경험 및 대중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부단히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입장을 듣고 보니 양쪽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마리아도 소속사도 함께 열심히 해보고자 노력하던 가운데 벌어진 일인 듯하여 그 오해를 바로바로 풀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역시 팽팽하게 갈라져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어도 마리아의 입장과 상관없이 소속사가 함부로 한 거지 않나. 소속사 입장문 신빙성이 떨어진다. 일을 처리하고 통보할 게 아니고 먼저 의견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한 뒤에 일을 처리해야 하는 거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일 처리하면 큰일 난다. 누가 처음부터 매니저 일을 잘하나. 남자친구나 지인 혹은 가족이 매니저 하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소속사 지금 갑질하냐 등 마리아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가 하면 역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 같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등 소속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이 좋아서 먼 나라에서 온 마리아가 한국에서 일처리 방식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마리아는 본래 버클리 음악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사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15살 때 K-팝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후 한인회 추석큰 잔치 노래자랑에서 포미닛의 노래를 불러 1위를 하고 상품인 한국행 비행기표를 얻어 한국에 처음 오게 됩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마리아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고 하죠. 마리아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큰 꿈을 품고 왔다가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분쟁에 휘말려 현 상황에 놓인 마리아인데요.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사와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주장은 정반대로 나뉘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리아를 볼 수 있을지 혹은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을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소속사 간의 분쟁 내용을 보시면서 어느 쪽의 의견이 더욱 와닿으셨나요? 하루빨리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